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6명이 추가됐는데요. 백신 접종률은 50%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들판에서 여전히 많이 재배하는 고시히카리 같은 외래 품종쌀을 우리 품종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 2년이 지났습니다. 소부장 자립화의 핵심 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의 이정환 원장을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이른바 어반루프 도입에 부산시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술과 안전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검사자가 비교적 적은 휴일인데도 5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도내 백신 접종률은 50%를 돌파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56명입니다. 시군별로는 창원 24명, 김해 11명, 장녕 6명, 진주와 거제 각 4명, 양산, 통영, 거창 각 2명, 고성이 1명입니다. 별다른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기존 확진자의 접촉이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진주 경상국립대병원과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각각 입원 치료 중이던 60대와 70대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창원과 김해의 4단계, 나머지 시군의 3단계는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고 함안의 거리두기만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됐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실천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도민은 도내 인구의 50.6%인 167만 9천 명입니다. 22%인 73만여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전국의 접종률도 50%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추석 전에 1차 접종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남도는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극복 수단이라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6일 밤 9시쯤 밀양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일행 11명과 업주 등 12명을 단속했고 21일 밤 10시쯤에는 진주의 한 아파트 안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외국인 5명을 적발하는 등 집합금지 위반으로 지난달부터 모두 18건의 106명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시히카리 등 외래 품종 쌀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밥맛도 좋고 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는 국내 개발 쌀 품종을 확대해서 외래 품종 쌀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논에 푸른 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삼광벼로 2003년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거창 지역에는 올해 110헥타 면적의 최고 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 단지가 지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올해 한번 시범 재배를 우리 한번 해보고 이 품종이 맞는다면은 내년부터 우리 주력 품종으로 가려고. 농촌진흥청은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전국 20개소 3,820헥타의 거점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 230여 개 가운데 밥맛이 뛰어나고 각 지역에 잘 적응하는 20여 개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외래 품종은 초청과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밀키퀸 등으로 재배 면적은 지난 2018년 75,706헥타, 2019년 65,974헥타, 지난해 57,246헥타로 국내 총 재배 면적의 8에서 10% 수준.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4년까지는 10,000헥타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기존 쌀보다는 좀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가 되고요. 농가의 소득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점 단지에는 질소 비료 감축과 논물 관리 기술을 지원해 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면 제주도 부근을 지나 자정에 남해안 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400mm 이상,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100에서 300mm가량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순간 풍속이 시속 100km,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순간 풍속이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4도, 함안은 22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7도, 양산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은 24도, 진주 2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그 밖의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모레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슈가 되는 인물을 만나보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규제 2년을 맞아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의 핵심 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의 이정환 원장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입니다. 원장님, 일본의 수출 규제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재료연구원이 이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선두주자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의 각 부분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소재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그 방열 세라믹 소재를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열 소재는 배터리에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빨리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일본보다 저희들의 가격이 2분지 1의 가격이고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이타늄 그 대형 블레이드 제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대형 발전 설비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스터빈의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점점 더 대형화되는데 그러한 이 원소재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부품 제조 기술까지 연구 개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의 그 인장 강도는 약 한 13%, 충격 강도도 우수한 그러한 타이타늄 블레이드 제조 기술에 성공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장비 말씀을 드리면 선형 이온빔 표면 처리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유기용미를 써서 우리가 뭐 어떠한 부품이나 소재를 세척을 한다든지 했었는데 인체에 무해한 알곤이나 산소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 세척도 하고 또 표면의 성질을 바꿔주는 표면 개질이 가능한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해서 만든 이 자립 기술들 우리 기업에 또 이전이 되고 또 실제 접목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접목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화의 방향은 다양한 이제 이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산화 마그네슘 같은 이 방열 세라믹 소재는 저희들이 기술 출자를 통해 가지고 연구소 기업을 올해 10월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타이타늄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 소재 개발과 단조 성형 그리고 정밀 가공 평가까지 그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밸류 체인을 완성을 시켰고요. 그것은 곧 실용화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결과는
우리 지역에 있는 두산중공업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 이온빔 그 표면 처리 장비는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외 기업에 지금 실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을 위해서 재료연구원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속도감 있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러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것을 안정화시키고 국산 내재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에는 미래의 공급망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천 소재 개발 기술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 소재 기술 개발은 지금까지 완성 조립이나 생산은 세계적으로 이제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기술 패러다임이 소재 부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천 기술 개발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재료연구소에서 재료연구원으로 이제 승격이 된 지 벌써 9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위상의 변화가 있는지 또는 정부나 지자체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구 영역이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위상의 변화도 되겠지만 특히 이러한 위상의 변화는 소재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개발에 대한 기획이나 정책을 저희 한국재료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로 느껴집니다. 특히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라든지 소재혁신선도본부가 저희 재료연구원 내에 설치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지자체, 창원시나 경남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예비 타당성을 저희 구 진해 6대 부지에 제2캠퍼스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이 첨단 소재 실증화 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실증화 단지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그 간극을 메우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기술의 평가를 해주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부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하는데 특히 지역의 정치인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도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 이른바 어반루프 사업을 위해 부산시가 온라인 토론회까지 열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 도입을 위해 당장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하지만 기술도 안전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개발사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장거리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영상입니다. 진공관에서 자기장으로 추진력을 얻는 구조인데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이퍼루프가 도시간 장거리 이동수단이라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시한 어반루프는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종의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기술은 같지만 시속 400km로 속도만 낮춰 2030년까지 가덕도와 북항, 동부산을 잇겠다는 겁니다. 어반루프 도입의 가장 큰 핵심은 부산의 혁신 인프라가 모여있는 가덕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지역 그리고 동부산 관광단지 이 세 곳을 서로 직결해서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과 안전성입니다. 국내에선 핵심 기술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 몸체인 캡슐 제작이나 차량 제어, 진공터널 설계 등의 기술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풀사이즈로 만들어서 시험해보고 하는 것은 아직 안 해본 상태입니다. 충분한 안전성과 또 충분한 그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검증을 해야만 상용화로 갈 수 있고 10년 내지 15년 후 정도라고. 해외 기업도 실제 크기의 실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술도 완성이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안전성을 저희가 걸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크기의 캡슐도 필요하고요. 인증된 트랙에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당장 어반루프의 노선 계획부터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 예산 10억 원을 부산시의회에 다시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게 다 검증이 된 순간은 우리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지조차 가늠할 수 없고 상용화까지 길게는 15년이 걸리는 기술인데 개발 초기 단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용역이 과연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구는 줄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감소하는 현실에서 어반루프가 실용성 있는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한국 여자축구리그 창녕 WFC 홈경기가 오늘 오후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사천 지역 병해충 2차 공동방제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사천 지역 재배단지에서 진행됩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3개역 신설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창원시와 창원대, 경남대의 빅데이터 기반 상생발전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산청 지리산 자락에 대규모 댐을 건설해 새로운 식수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장규석 의원 등은 산청군 시천면 덕산리에 저수량 10억 8천 톤 규모의 댐을 건설해 식수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산시의 문건을 공개하고 부산시의 지리산댐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청군 의회는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어 부산시의 지리산댐 문건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6월과 7월 2개월 연속 증가하던 인구가 이달 들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출 인구 가운데 20, 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 주거 분야에서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를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수시 모집 인원은 3,730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 4,555명의 81.9%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16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경남의 대표 항공축제인 사천 에어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사천 에어쇼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에어쇼를 취소하는 대신 10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특별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가야 문화제를 축소해 개최하고 군민체육대회는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에 개막하는 소가야 문화제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시와 체험 행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감면 기준은 영업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50%를 감면하고 시설 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동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경남 지역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전기, 기계장비 등이 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3.3% 늘었습니다. 반면 2분기 소매 판매는 백화점만 7.1% 늘었고 슈퍼, 잡화, 편의점, 전문 소매점, 승용차, 연료 소매점에서 모두 감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8천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대출을 지원합니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지역 창업기업, 장기거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고 1%의 금리 감면 혜택도 준다고 경남은행은 밝혔습니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10월에 열리는 엑스포의 식당과 패스트푸드 운영 사업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식당 6곳과 패스트푸드 판매점 3곳이며 고성 군민이고 1년 이상 고성군에서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등에 등록한 사업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공주차시설이 올 하반기에 차례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해를 대표하는 공원인 연지공원 일대 주차타워는 이달 준공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내동 거북공원 주차타워는 오는 10월, 글로벌 푸드타운에 인접한 동상시장 주차타워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 사례 공모에서 창녕 대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우수로 선정돼 3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또 의령 봉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장려로 선정돼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